안녕하세요, 문화줍줍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롤리타입니다.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는 1899년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입니다. 그의 집안은 부유한 귀족 가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낸 덕분에 영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외국어에 능통했습니다. 1917년에 그 유명한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자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망명하게 되죠. 1940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나서 5년 후에 시민권을 획득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국어인 러시아어 대신에 영어로 작품 활동을 하는데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작가들 이상으로 완벽하고 세련된 영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러시아식 이름을 가진 그가 영미문학 작가로 분류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1955년에 발표된 롤리타는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이름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소아성애를 가진 주인공의 이야기를 주제로 다루고 있어서 발표 당시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소설이죠. 워낙에 소아성애 자체에 대한 묘사가 적나라해서 작가의 성적 정체성이 의심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롤리타 콤플렉스라는 의학용어 자체가 이 소설의 제목을 따올 만큼 유명한 작품인데요. 충격적인 소재 못지않게 문학적으로 상당히 참신한 기법들을 많이 썼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롤리타를 부르는 이 소설의 첫 문장이 유명합니다. 사실 이 작품을 다룰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이라 한번 다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험버트란 이름의 남자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애너벨이란 여자아이와 만났었죠. 성인이 된 그는 두 차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부인인 발레리아와는 이혼을 했고 두 번째 부인인 샬럿과는 사별을 합니다. 샬럿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돌로레스가 이 작품에서 롤리타라고 불리는 아이입니다. 그녀는 나중에 퀼티라는 남자와 연인 사이가 되기도 하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에 파리에서 태어난 험버트란 이름의 남자는 스위스 시민권자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3살 때 불의의 사고로 사망합니다. 험버트는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애너벨이라는 자기 또래의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고 사춘기를 앞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리죠. 그들은 모래사장에서 서로의 몸을 어루만지며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도 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 애너벨은 티푸스로 인해 사망하고 맙니다. 그녀의 죽음은 어린 험버트에게 있어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는 평생 그 당시 애너벨을 동경하며 그런 여자를 찾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험버트는 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의 한 도시에서 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어린아이에 대한 이상 성애를 가지고 있었고 10대 초반의 어린 여자아이들 중 자기 취향에 맞는 아이들을 ним펫이라고 칭하죠. 그러면서 험버트는 도저히 성인 여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혐오감까지 느낍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자신의 취향을 감추기 위해 발레리아라는 여자와 무리한 결혼을 하고 약 4, 5년의 힘겨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죠. 그러던 어느 날 험버트는 미국의 이모부가 자신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겨주었고 이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편 발레리아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상황이었고 그녀는 험버트에게 이별을 구하고 떠나버리죠. 두 사람은 결국 이혼을 하고 험버트는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거기서 그는 극심한 신경쇠약으로 1년 넘게 정신병원에서 보내죠. 퇴원을 하고 나서 험버트는 램스데일이라는 한 작은 도시에서 하숙을 하는데 그 하숙집 여주인은 샬럿 헤이즈라는 과부였고 돌로레스라는 10대 초반의 딸과 함께 살고 있었죠. 험버트는 자기 취향에 완벽히 부합하는 돌로레스를 보고 롤리타라는 별명을 붙여가며 어린 그녀에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머니 샬럿과 돌로레스의 사이는 그다지 화목하지 않았고 샬럿은 사이좋게 지내는 험버트와 돌로레스 사이에 일종의 질투까지 느끼며 탐탁지 않게 여기죠. 소아성애자 험버트는 돌로레스에 대한 흑심으로 그녀에게 접근했고 돌로레스는 험버트에게 어린아이로서 의지했던 것이었습니다. 험버트는 날이 갈수록 돌로레스에 대한 욕망으로 부풀어가는데 샬럿이 어느 날 돌로레스를 긴 여름 캠프로 보내버리죠. 그런데 사실 샬럿은 남몰래 험버트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편지를 통해 그에게 고백합니다. 그는 샬럿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지만 돌로레스의 계부가 되어 자유롭게 그녀에게 접근할 요량으로 샬럿과 결혼하게 되죠. 돌로레스는 여전히 여름 캠프에 가 있었고 험버트와 샬럿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데 샬럿은 돌로레스를
여름 캠프에서 바로 기숙학교로 보내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험버트는 샬럿을 멀리하고 어느 날 샬럿은 우연히 험버트가 돌로레스에 대한 공상을 적은 일기장을 보게 되죠. 충격을 받은 샬럿은 짐을 싸 집을 나섰다가 차 사고를 당해 사망하고 맙니다. 험버트는 여름 캠프장으로 가 샬럿이 죽었다는 사실을 감춘 채 돌로레스를 데리고 나오고 한 호텔에서 험버트와 돌로레스는 육체관계를 갖죠. 알고 보니 그 여름 캠프에서 돌로레스는 이미 또래 남자아이와 육체관계를 가졌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험버트는 그제서야 샬럿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둘은 차를 타고 미국 곳곳을 여행하죠. 그 기간 동안 험버트는 돌로레스에게 갈수록 빠져들며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누군가 자기의 죄를 알고 추적해올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돌로레스가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와 친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싫어하며 그녀가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죠. 그렇게 돌로레스와 여기저기 떠놀던 험버트는 비어질리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돌로레스를 한 여학교에 입학시킵니다. 그는 내심 돌로레스가 얌전해지길 원했지만 사춘기에 접어든 그녀는 날이 갈수록 되바라져가고 그럴수록 그는 돌로레스를 통제하려고 하죠. 학교의 프렛 교장이 험버트와 면담을 해 돌로레스에게 자유를 좀 주라고 권해도 그는 듣지 않고 결국 돌로레스를 강제로 데리고 다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또다시 누군가 자신을 추적해올지 모른다는, 돌로레스가 자신을 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늘 쫓기죠. 그들은 엘핀스톤이라는 곳에 도착하지만 돌로레스가 열병에 들어 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어느 날 험버트는 돌로레스가 퇴원하여 누군가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눈이 뒤집힌 험버트는 차를 몰고 그들을 추적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돌로레스와 함께 사라진 자가 가명을 써가며 추적을 따돌리려 함을 확인하죠. 결국 그는 돌로레스를 찾아내지 못하고 몇 년의 세월을 보내는데 그 사이 리타라는 성인 여자와 잠시 동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험버트는 돌로레스로부터 자신이 결혼했으며 돈을 좀 보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고 편지의 주소를 따라 다시 그녀를 찾아 나서죠. 그는 돌로레스를 만나고 그녀가 리처드란 남자와 결혼했으며 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연극에 빠져있던 그녀는 퀼티라는 영화 제작자를 따라 나섰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험버트는 돌로레스를 무사히 떠나오고 퀼티라는 자를 찾아내서 격투 끝에 총격을 가하고 그를 살해해버리고 말죠. 도망치던 그는 결국 경찰에 의해 체포를 당하고 수감 생활 중에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남깁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험버트가 소아성애를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지 추론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험버트가 자신의 이야기를 기술한 형식으로 구성되는데 그의 소아성애라는 비정상적 성적 욕구에 대해 잘 알 수 있습니다. 험버트의 욕구에 대한 묘사가 워낙에 적나라하고 자극적이어서 눈길을 끄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보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점은 왜 그가 소아성애를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선천적으로 소아성애라는 특성을 안고 태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경우 이 작품의 재미가 반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험버트가 소아성애를 가지게 된 것은 선천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후천적으로 발현된 특성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구체적으로는 그가 돌로레스의 별명으로 붙인 롤리타의 원형이라고 지목한 애너벨이란 여자아이와의 관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법 때문이든 운명 때문이든 간에 롤리타는 애너벨에서 비롯되었다고 나는 믿는다 라고 그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험버트가 10대 초반의 어린 소년일 때 알게 된 애너벨이란 또래 여자아이와 그는 사춘기에 접어드는 나이에 서로에게 이성적으로 끌리죠. 그들은 비록 미숙하고 불완전할지라도 성적인 접촉을 가졌고 그것이 당시 험버트에게 있어서는 큰 쾌감을 주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너벨은 몇 달 지나지 않아 병에 걸려 사망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단절되고 만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10대 초반 소녀인 애너벨과의 성적인 접촉에서 그가 느꼈던 그 강렬한 쾌감이 그에게 소아성애라는 특성을 가지게 한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발레리아라는 성인 여자와 결혼해 살지만 그녀와의 관계에서는 그 정도의 쾌감을 얻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그가 샬럿 헤이즈의 집에서 처음으로 그녀의 딸 돌로레스를 봤을 때 돌로레스로부터 애너벨을 느꼈고 그는 25년 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날 이후 내가 살아온 25년의 세월이 까마득히 멀어져 가물거리는 점이 되었다가 이내 사라져버렸다. 애너벨과의 만남 이후 25년을 살아오면서 그의 육체와 정신이 함께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로레스를 보는 순간 그 25년이 사라지죠. 이로 인해서 험버트는 10대 초반의 또래 여자아이를 좋아하던 그때로 회귀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험버트의 소아성애의 성향은
선천적인 요인보다는 후천적인 사건에 의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다음으로 험버트는 왜 돌로레스를 데리고 떠돌아다녔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험버트는 샬럿이 불의의 사고로 죽은 후에 돌로레스가 있는 여름 캠프장을 찾아가 그녀를 데리고 미국 전역을 떠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는 비어질리라는 곳에 잠시 정착하고 돌로레스를 여러 개 보내기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방랑 생활을 하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험버트가 돌로레스를 데리고 떠돌아다닌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한 죄의식입니다. 그는 돌로레스와 함께 떠도는 중에 자신의 죄를 추적하는 탐정이 뒤를 쫓고 있다는 망상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탐정이 자신을 뒤쫓고 있다는 생각은 자신의 행동이 대외적으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 스스로 인식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차마 자신과 돌로레스와 함께 살던 램스데일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을 전전하죠. 험버트로 하여금 떠돌아다니게 만드는 또 하나의 두려움은 바로 돌로레스로부터 언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성숙해져가는 돌로레스를 보면서 언제 자신이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도 그는 작은 공간인 차 안에 돌로레스를 태우고 다니면서 자신의 시야에서 사라지지 못하게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험버트는 사춘기를 거치면서 극심한 감정 기복을 겪는 돌로레스를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계속 환경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을 택하죠. 그러나 단순히 환경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는 돌로레스의 마음과 변해가는 그들의 관계를 되돌릴 수는 없었는데, 작품 속에서 험버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 변화란 파경을 앞둔 연인들과 죽음을 앞둔 폐병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전통적 오류에 불과한 것을. 그 역시 계속되는 여행이 돌로레스를 자신에게 붙들어둘 수 있는 본질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국 험버트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떠돌아다닌 것은 그의 마음속에 내재된 두려움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설 등 문학작품을 왜 읽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문학작품이 가지는 기능, 사람들에게 주는 이득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학작품에서 교훈을 얻고자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재미를 얻고 싶을 수도 있는데, 둘 다 가능한 것이고 어느 쪽이 맞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죠. 그런데 만약 이 작품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으려고 시도했다면 상당히 난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설이 발표된 당시 평단 역시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는데, 그들은 나이 많은 유럽 출신 험버트는 유럽에, 어린 미국인 돌로레스를 미국으로 해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노쇠한 유럽이 젊은 미국을 농락했다든지, 반대로 젊은 미국이 노쇠한 유럽을 농락했다든지 하는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이 소설의 뒷부분에는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가 자신의 이 작품과 평단의 평론에 대해 직접 서술한 글이 붙어 있는데, 이 소설을 쓴 작가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작가로서 그는 문학작품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를 배제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문학관을 이렇게 천명하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나에게 소설이란 심미적 희열을, 다시 말해서 예술을 기준으로 삼는 특별한 심리 상태에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주는 경우에만 존재 의미가 있다. 그는 소설은 심미적인 희열을 주기 위한 기능을 하는 것이지 어떤 교훈을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시 평단의 해석을 일축해버리죠. 나보코프에게서 소설은 심미적 희열, 감정적인 해소를 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지 어떤 이성적인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보코프는 이 소설 곳곳에서 말장난 같은 언어 유희를 즐겨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죠. 사실 이 소설을 진지하게 읽다 보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독자들도 차라리 가볍게 접근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문학작품을 접하는 관점들 중 하나의 큰 축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롤리타 줍줍이었습니다. 다루기 참 어려운 작품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